그 선전과 광저우와 홍콩을 잇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 그런 어떤 금융구역, 경제구역 그런 걸 이제 조성을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홍콩을 중심에 놓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재작년인가 2018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어떤 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언급을 처음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홍콩의 안보를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는 홍콩의 비중을 낮추고 선전의 비중을 급격히 높이는 그런 식으로 이 계획이 수정이 돼서 진행이 돼 왔고 선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 규모가 지금 홍콩 넘어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홍콩과 같은 어떤 그런 금융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홍콩을 대체하려는 그 준비는 아마 중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뭐 홍콩은 대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중국의 브레인들로서는 홍콩은 대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본토가 서방 자본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국 본토가 제도를 바꿔줄 수는 없어요.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홍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도 홍콩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안에 집어넣어서 모든 홍콩의 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중국처럼 실리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절대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연구를 해보니 홍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금융허브로서 기능하게 만들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는 뭐 원래 홍콩의 패그 제도를 만들 때 영국의 브레인들이 그걸 확실하게 심어놨어요. 이 때문에 홍콩은 금리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 경제도 모두. 지금 이제 그 홍콩을 아시아 금융허브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로부터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홍콩 부동산 보고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야, 홍콩 쪽에 가보니까 그거 한 평당 1억이라더라. 우리가 그보다 못해서 우리도 한번 가자라고 했던 간 거거든요. 서울의 부동산이. 그렇기 때문에 홍콩 부동산이 간다 그러면 우리도 가자인데 제가 지금 금리를 올려놓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유지하려고 중국이 딱 차려놓으니까 다행이네. 부동산이 여기가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 따라갈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말 맞아요. 예, 한국의 부동산도 가장 비싼 지역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는 저는 홍콩 때문이라고 봐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요인으로 해서 홍콩은 금리로 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한 곳이다. 근데 선전, 그렇죠. 홍콩의 자본을 선전으로 옮기자. 글로벌 금융 자본이 홍콩에 오고 난 다음에 요게 선전으로 들어오도록 하자. 그게 뭐 성강퉁, 후강퉁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제도가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 애들은 어디 한 군데 들어갈 때 법적인 검토를 정말 꼼꼼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나라 법원에서 해석을 한다. 이거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로는 어차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오랜 동안 고민하고 홍콩이 자유를 빼앗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홍콩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헌법에 개인의 자유부터 시작을 해요. 인디비듀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인디비듀얼,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개인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피플의 민주주의야. 이거는 개인의 민주주의하고는 개념이 상당히 달라요. 근데 홍콩에다가 굳이 걔네들의 피플, 인민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그 중국하고 다른
우리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 뭐 그 독일, 이탈리아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다른 개념인데 만약에 홍콩에다가 이제 피플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걸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중국과 경제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홍콩 안 해라고 이제 금융은 기본적으로 아니야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굳이 그걸 잃어가면서까지 홍콩에다가 피플스 디모크라시를 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그 홍콩의 반응이나 이 미국이나 유럽의 반응은 마치 그런 중국이 그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이잖아요. 중국 보안법, 아니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홍콩이라는 체제를 우리와 같이 똑같은 것으로 만들겠어라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뭐 홍콩의 분리독립 요구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보안법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체제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근데 그 이 미국이나 유럽이 반응하는 방식은 중국이 홍콩을 홍콩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식의 맞아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 지금 이 수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홍콩이 지금 중국이 홍콩에게 그 하려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만 놓고 보면 그다음에 홍콩의 시민들이 반응하는 거나 그 미국이나 유럽이 반응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제 뭐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뭐 가령 캐나다 같으면 퀘벡주가 거기 프랑스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거기는 뭐 거의 뭐 전쟁까지 갈 분위기까지 하니까. 네. 근데 옛날에 이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 퀘벡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자유 퀘벡 만세. 그 때문에 이제 프랑스하고 캐나다하고 이제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이 각국에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외부 사람들로서 어떤 하나의 시각 가지고 뭐 사상적이나 또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의 원칙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저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뭐 여기서는 경제를 공부하는 그런 장이고 여기서 뭐 나는 어떤 생각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닐 테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열심히 지켜봐야 될 그리고 사실 저는 여전히 금융을 30년 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 기능을 한국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물론 뭐 한국 전역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물론 이제 치안이나 이런 거는 정부가 담당해야 되겠지만 뭐 모든 사법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제 독립시켜서 금융 허브로서 하나 만드는 것이 그게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그 어떤 행성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꿈꿀 수가 있어. 예, 그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뭐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 우리 민족은 이제 여러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예전부터라도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 전부터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개성도 그런 곳이었던 것 같고. 네, 개성은 확실히 그런 도시였죠. 예, 그 이전 아주 오래전 보면 가야도 그런 곳이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꿈꿔요. 그런 관점에서 홍콩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참 독특하신 분. 어떻게 그걸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각도에서 홍콩을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안법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홍콩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유지되고 있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 같잖아요. 홍콩 사람들이. 근데 저게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 말고 여기서는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켜서 놀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 뭐 주가지수 뭐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심각하게 뭐가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영향이 그러니까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섞여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걸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는 다 빼고도 홍콩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미국이 금리 올립니다. 얘도 같이 올려야 되니까 뭐 홍콩 경제 망가지는 그런 문제죠. 근데 지금 다른 측면은요. 그러니까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키면 우리도 일국량제를 네. 폐지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그 어떤 그 관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홍콩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무역, 뭐 그 이 관세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미국은 헌법이 개인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권한을 박탈하고 들어가면 홍콩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악화가 돼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자기네들이 의도와는 달리 홍콩 시민들을 괴롭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홍콩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홍콩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금리 안 올릴 수는 없잖아. 이거 외에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도 비난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를 뭐 다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이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뻥카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 지금 면밀하게 미국의 그 브레인들이 스태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나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쳐야지 홍콩 사람들이 영향을 덜 받느냐. 중국이 아프고 홍콩은 덜 아플 것이냐 이거를 따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 기업이 아니고 중국 기업인데 주소지를 홍콩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팔고 있는 애들을 요걸 수출을 막아버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일해서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중국이 이제 홍콩의 기능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페이퍼 컴퍼니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는 막고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지 그냥 홍콩 지위 박탈 이거는 비난의 화살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걸 굉장히 면밀하게 따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백악관하고 요거는 이제 상원이 하는 거거든. 미국에서는 하원은 뭐 국제 외교나 뭐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걔네들이 결의안 만들고 하기는 합니다만 하원은 이런 것과 관련 다른 나라와 관련된 문제에서 법을 만드는 위치는 아니에요. 헌법에도 보면 그거는 상원의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고 하원은 국내 문제, 특히 이제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원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도 요것과 관련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이 하는 이야기만큼 핵심적인 기능.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은 모든 게 다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상원이 법 만들고 하원이 여기서 통과를 시키고 백악관이 대통령이 사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원에서 어떤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인데 그걸 들어보면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군사 무기도 보면 이게 이제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파괴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진짜 요것만 타겟으로 하는 그런 군사 무기들을 엄청나게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번에 홍콩 문제도 아마 미국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홍콩이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인 동시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창구로 활용하는 정도도 꽤 있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홍콩이 대체될 수 없다고 보고
그런 어떤 수출의 창구로 이용하는 측면은 어때요? 그 만약에 그거를 미국이 정밀 타격을 해서 막는다고 치면 홍콩을 경유한 수출을 막는다고 치면 중국 경제에 중국 기업에게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요즘 미국 애들이 내놓는 거 보면 야 얘들이 진짜 정밀 타격을 들어가는구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2016년인가 그때가 2017년인가 보다 2017년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 철강 관세 때리겠다고 네.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관세를 어떻게 때렸느냐면 지난 4, 5년 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만 가령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철강 수출한 게 있는데 요거의 70%인가? 까지는 무관세로 받아주겠대요. 근데 70% 이상은 관세를 때린답니다. 이게 왜 70%지라고 해서 보니까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걸 미국에 다 수출하면 이게 이제 뭔가 걸리는 거야. 미국의 그 철강 산업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걸리게 돼 있어요. 세이프가드 이런 게 걸리든가? 그러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넘기는 거야. 네. 살짝 조금만 손봐가지고 다시 미국에 수출하면 자기네들의 쿼터를 분산시켜 버리는 거죠. 한국이나 홍콩이나 이렇게 분산시켜서 수출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철강을 막기 위해서 한국한테도 너희들 이거 70% 이상은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굉장히 정밀한 타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뭐 70%까지로 낮췄어요. 어쩔 수 없거든. 때문에 홍콩에 대해서도 뭐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뭔가를 못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뭔가 그 중국한테 크게 한 방 막 먹고 난 다음에 이러고 있는 느낌을 줘요. 근데 제가 그 홍콩 보안법 이후로 트럼프가 그 다음 주에 주말까지 자기가 무슨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홍콩 특별지를 박탈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거야. 요구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뭐 질문도 안 받고 그냥 퇴장해 버렸어요. 기자회견에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뭐 뻥카네. 뭐 트럼프 진짜 뭐 미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뻥카였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와, 쟤들도 장난이 아니네. 홍콩이 던진 보안법 카드도 세상에 저게 홍콩이 중국의 선수였어? 봐도 그러시면 선수 딱 들어왔는데 제가 보고 허걱했거든요. 저런 수를. 근데 미국이 하는 걸 보면서도 근데 바둑에서 그러잖아. 선수를 당해서 그 수 따라두는 게 제일 하수거든요. 네. 고수일수록 수를 따라두는 게 아니고 딴 데 두는 거예요? 꼭 딴 데 두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마음의 평정을 잡고 큰 곳을 찾는다고. 큰 곳을 찾고 큰 곳을 두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니까 일단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트럼프도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맞은 건 맞은 거고 우리가 그 다음 수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충분히 연구하고 난 다음에 둘 거야. 그냥 중국이 보안법 통과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홍콩 다 지박탈 이렇게 들어가면 홍콩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중국을 타겟에서 딱 그것만 때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 단계. 근데 그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상원에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업계 관계자들 모아서 청문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걸 때리면 어떻게 되니 저걸 때리면 어떻게 되니 미국은 그걸 비밀리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끝내고 나면 상원 청문회 논의를 해야 되니까. 예,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쟤들이 저거 한다고 그때 트럼프가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훅 들어가 버렸구나. 쟤들도 대단한 놈들이다. 자기 감정을 억제할 줄 아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밀고 당기는 게임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들어올 거고 중국은 어쨌든 중국도 그걸 알아요. 미국 이렇게 하면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들어올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보다는 피해가 있어요. 하지만 홍콩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이번에 완전히 차단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의를 갖겠죠. 그러니까 홍콩의 금융 허브 기능이 무너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홍콩이 예전에 비해서는 중국한테는 이제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인 거죠. 분리 독립을 지금 일단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중국이 얻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하는 걸로 그 선에서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중국이 전인대를 하면서 중국 홍콩 보안법 이야기를 꺼내면서 리커창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뜬금없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이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날 홍콩 보안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1단계 무역 합의는 내가 깰 생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주가가 그때 이제 주가가 좀 야 이거 홍콩 놓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한판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국도 코스피 2000 뭐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하다가 다시 쭉 들고 올라간 상황인데 한 10% 정도가 더 올라갔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머징 국가들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이머징 국가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다 10% 이상씩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갖는 의미는 미국과 중국이 싸울 의지가 없구나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술을 준비해서 나올 때 이게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라는 게 아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그냥 한 수 접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미국의 방식이 원래 그래요. 뭐 진주만 습격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대 맞으면 곧바로 이제 카운터 펀치 날리는 게 아니고 때렸냐? 알았어. 그리고 뒤로 가요. 그냥 등 돌리고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겼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걸 갖고 나오는 게 그게 원래 미국 스타일이라서 지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중간중간에 자기가 그걸 계속 보고를 받는 거죠. 홍콩에 대한 중국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보면 어떡해요. 뭐 맨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맨날 토론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때는 이 정도면 그래 상원에 청문회 할 정도가 됐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공격을 또 강화하고 나올 겁니다. 때문에 이거는 네버 엔딩이라고 보는 게 맞지. 특히 트럼프의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네버 엔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민주당은 그런 거거든요. 선거 전략으로 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바이러스로 가자. 그 심지어 민주당은 이제 하원에서 지난번에 통과시킨 게 3조 달러를 더 풀고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3조 달러를 갖고 실업수당 다 주자 그냥. 그 자영업자들 임대료 다 그냥 내주고 뭐 돈 빌린 거 모기지 상환하는 거 다 지원해주자.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우리 락다운 계속 유지하자. 이 바이러스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올해 가을 겨울에 또 돈다. 그냥 락다운 계속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번 선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잘못 이런 걸로 가자. 바이러스 선거다. 이게 민주당의 의도인 거고 트럼프는 아니 바이러스 문제를 덮고 이거는 중국 때리기로 가자. 그 스티브 배넌이라고 지난번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스티브 배넌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선거는 단기전이기 때문에 프레임이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선거는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이러스 프레임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중국 때리기 프레임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무조건 락다운 해제한다. 바이러스가 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 뭐 G7 회담을 이번에 미국이 열는데 백악관으로 와라. 다들 와라.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야, 봐. 이게 다 바이러스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 주요 국가들한테는 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 거기서 백악관 불러놓고 다 그런 광고하겠죠? 다른 정상들, 6개 나라 정상들 모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 주요 국가들은 별 문제 없구나. 저 브라질, 지금 인도 그런 거구나. 바이러스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네. 요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안 받아주니까 더 늘려버리는.
12개 나라 한국 포함해 다 모아놓고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던지잖아. 매번 뭐 이거 던지고 저거 막 던지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우리가 걔가 진심일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도 그런 마음이긴 하죠. 근데 트럼프가 과연 G12라고 던진 게 이게 진짜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던진 것이냐 아니면 자기 선거 전략이냐. 이게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 이제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이 홍콩 문제에서 일단 한 수를 접거나 또는 뭐 수를 좀 미뤄놓은 거긴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네. 홍콩의 경제와 그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에 미국이 실제로 홍콩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게 됐을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홍콩이 금융업으로서의 역할을 잃을 것이냐, 그다음에 그로 인한 우리의 어떤 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 지금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아마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것들이 금융업의 역할이 줄어들면 홍콩에 있던 자본들이 밖으로 나갈 것이고, 홍콩에 상장했던 미국이나 다른 기업들이 뭐 이탈을 한다거나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홍콩은 금리로 보는 게 맞아요. 홍콩은 금리로 보는 게 지금의 패그 시스템을 깰 유인이 홍콩 내부에서도 없고 중국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만 잘 관리하면,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게 사실 우리 같은 이제 장사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체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뭐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건 100% 다른 거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체제가 다르고 그게 좀 바뀐다고 해서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요. 다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홍콩에 들어간 돈을 뺄 수 없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제도의 변화 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홍콩에서 돈이 유출될 거고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심해지면 홍콩이 뭐 동요가 심할 거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콩의 금리와 패그 시스템이 굉장히 핵심이죠. 그리고 패그 시스템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지난 2018년처럼 환율이 막 7.85 위로 튀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중국의 민간은행들이 달러를 갖고 와서 홍콩에서 달러를 이제 풀어줄 거냐, 이런 각도에서만 사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면 홍콩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이번 문제도 결국은 홍콩 보안법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 홍콩 보안법을 매개로 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기존의 갈등 구조가 폭발해버리느냐, 특히 1단계 무역 합의가 깨지느냐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키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대선에서 재선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볼 때는 공화당 전당대회, 그게 뭐 7월일지 8월일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일정이 안 정해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이게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전당대회를 원래처럼 꼭 모여서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도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여름철에 이 바이러스 확산이 그거는 뭐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공식적으로 추대가 될 건데, 거기서 자기가 재선되면 뭘 하겠다, 4년 동안 그 정책을 내놓겠죠. 그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뭐 트럼프는 중국 때리기로 재선에 들어갈 것 같으니 그때 내놓는 카드가 미국의 이제 이번 보안법을 매개로 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에 이제 정점을 찍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사실 미국이 뭐 매놀 카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그 중국의 입장에서 아까 이제 그 이 홍콩 보안법은 이제 선수를 친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친 선수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그게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입장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중국은 그 1차 무역 합의 이상의 것이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1차 합의를 지킬 수 없으면 다른 선물을 줘서라도 이제 미국을 달래줘야 되는 그런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